안녕하십니까. BTV 대구방송은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대구광역시의회 릴레이 정책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재화 부의장과 지방의회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자 서구 주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이재화 의원입니다. 늘 부족한 저를 믿어주신 덕분에 어느덧 3선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서구는 저희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웃고 울며 주민 여러분과 동고동락해온 시간이 제 정치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누비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왔습니다. 어르신의 손을 잡고 민원을 함께 고민하던 순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교육 환경을 살펴보던 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부의장님. 지방자치제가 완전 부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최다선인 3선 의원이고 그리고 부의장으로서 그동안 시의회에서 펼쳐왔던 의정 활동을 돌이켜보면은 지방자치 30년 그 감회가 어떻습니까? 네,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우리 의회가 시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고요. 저 역시 민원 해결사이자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자는 다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복지, 또 장애인 건익처럼 시민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현안들을 많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풀어가려고 애써왔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안타까움을 느낀 순간도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해주는 시민들의 한마디가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는 믿음이 제게 가장 큰 용기였고 또 그 신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의 시간이 우리 곁에 쌓인 만큼 앞으로 더 성숙한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과 사명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이 초선 시의원했을 때보다 갈수록 여성 시의원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 시의원으로서 어떤 장점도 있고 네. 불리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여성 시의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여성 정치인의 강점은 섬세함과 또 공감 능력 그리고 생활 밀착형 정책 등을 발굴해내고 또 역량 있는 그런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 여러분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또 작은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여성 정치인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예, 또 정치에 여성의 시선이 더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결정 과정이 한층 더 균형 잡히고 또 풍성해진다고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여성의정 대구 정치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실제로 정치에 도전하려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6월에 2025년 대구 정치학교 기본 과정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네. 정치 입문에 필요한 소양과 또 자신감을 키우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여성 정치 참여를 돕고 또 성평등 정책이 더 자연스러운 사회적 흐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23년 양성평등 정책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 여성가족위원장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활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가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더 많은 여성 리더십이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길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그 지방의회에서는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단체장을 보면은
그 여성 비중이 아직도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여성 단체장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구는 여성 단체장 배출이 아주 인색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아주 드뭅니다. 여성 할당제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정치인의 여러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성 정치인이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정작 단체장 같은 최고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전국에 228개 기초단체장 중 여성 단체장은 단 7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또 공정성을 가능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여성 할당제나 또 공천에서의 실질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지 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모여서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는 한 세대의 도전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음 세대에서 자연스러운 길이 되어야 하는데요. 후배 여성 정치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선배 세대가 더 든든하게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구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이 당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경험과 역량이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는 멀고 또 낯선 일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성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넓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에 단 7명만 여성 단체장이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부의장님의 의정 활동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또 사회복지학 박사이기도 하시네요, 보니까. 네. 최근에는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 취지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조례는 장애인분들이 주차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위반 건수를 보면은요, 연평균 16,703건에 달하고, 그때도 과태료 부과 금액도 매년 양 18억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장애인 분들이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도의 취지를 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이동권과 존엄의 상징이라는 인식을 함께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작은 불편이 쌓여서 결국은 큰 차별이 되고 작은 배려가 쌓여 큰 존엄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곧 우리 공동체의 품격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조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 또 서로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헤아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정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더 촘촘한 제도와 의미 있는 변화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교육위원회 어린이 조례 뭐 말씀하셨는데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대구 사교육비가 전국 4위 수준이다. 공격을 바로 세워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네. 특히 이 부분이 저 경제력 차이에서 나오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아이들이 태어난 환경과 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기회가 달라지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2022년 대구시의회 대구의정미래포럼 연구에서도 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또 다문화 가구 비율이 높고 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교육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29조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시 준비반, 4세 고시 같은 과열 경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사교육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교육이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신뢰와 역량을 갖춘 체제가 되어야만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저도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선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과 후 학교나 또 늘봄 프로그램에도 아이들이 흥미와 잠재력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은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의 소득이나 사는 곳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으로 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한 변화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회장님 지역구가 서구시죠? 네. 서구에 참 현안 과제들이 많습니다. 염색 3단 이전, 그리고 뭐 서대구 역세권 개발 문제 아주 대표적인 현안인데, 그리고 또 최근엔 도시철도 서구 노선 통과 문제가 지금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안들 뭐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서구는 오래된 산업단지와 신도심이 또 공존하는 곳입니다. 염색 3단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면서도 환경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고 또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민과 입주 업체의 의견이 충분히 듣고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서구의 미래를 책임지고 지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역시 서구는 교통사각지대라고 불릴 만큼 주민들께서 겪는 불편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교통 문제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삶의 질과 또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직결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최근 도시철도 5호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각과 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서구의 불균형 발전과 도시 활력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구가 더 살기 좋은 품격 있는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하실 것인지 마무리 인사 말씀과 함께 각오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인은 주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초심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또 고맙습니다라는 따뜻한 격려를 건네주셨을 때 그 말씀에 제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겠다고 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느 날은 현장에서 마주친 한 분이 작은 변화에도 희망을 느낀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래도록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공평한 교육, 또 더 따뜻한 복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뛰겠습니다. 서구의 변화, 나아가 대구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이 제 모든 의정활동의 이유입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향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마음에 귀 기울이면서 작은 불평과 어려움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늘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고 지켜봐 주시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여성 근로자 임금 수준이 274만 원인데 남성 평균 임금은
361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임금 격차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각종 차별이 줄어든 성숙한 사회, 성숙한 지방자치를 기대하며 이재화 부의장과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